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파트너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AWS 온라인 시리즈 데이터 애널리틱스 앤 머신러닝 에디션의 분산 데이터 통합 기반의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사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메인 세션은 베스핀 글로벌의 장희철 위원님께서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본 세션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파트너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WS 파트너 네트워크, 즉 APN이라는 이름으로 이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WS의 미션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를 지향하는 것 같이 APN의 미션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파트너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AWS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레고 블럭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레고 블럭을 그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 APN 파트너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PN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너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APN 컨설팅 파트너 유형과 APN 테크놀로지 파트너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진행할 베스핀 글로벌은 APN 컨설팅 파트너 유형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컨설팅 파트너는 고객의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 있어서 앞단의 디자인, 그 다음에 구축 과정, 그리고 구축 후의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APN 컨설팅 파트너는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파트너들이랑 일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의 티어를 보는 겁니다. 오늘 세션을 진행할 베스핀 글로벌은 APN의 최상위 티어인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AWS 컴피턴시라고 하면은 저희가 특정 인더스트리나 특정 솔루션 영역에서 해당 파트너가 전문성과 경험이 훌륭함을 입증하는 공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사업 영역에서 그 컴피턴시를 그 파트너가 갖고 있는지를 보는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해당 파트너사가 얼마나 많은 AWS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베스핀 글로벌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구축 이후에 AWS 구축 이후에 운영이나 관제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텐데요. 따라서 이제 AWS 매니지 서비스 인증을 받은 파트너랑 일을 하시는 것도 추후에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세션을 진행할 베스핀 글로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WS 프리미어 파트너사입니다. 프리미어 파트너사는 어드밴스, 셀렉트, 레지스터와 다르게 최상위 파트너 티어로 한국에는 3개사, 글로벌에는 약 80여 개의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가 있습니다. 베스핀은 우리나라 최초로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를 취득한 파트너이고요. 그 외에 오로라,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인 오로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AWS 웰 아키텍티드라는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아키텍처에 대한 인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AWS 자격증을 4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다 AWS 인증 자격 보유사입니다. 이 장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스핀 글로벌에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관련된 수많은 전문가들을 집단 또한 보유하고 계신데요. 따라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같이 들으시고 추후에 베스핀 글로벌과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본 세션을 진행할 장희철 연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베스핀 글로벌 장희철입니다. 오늘은 분산 데이터 통합 기반의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사례를 소개시키려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산 데이터에 대한 통합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환경에 대한 많은 니즈와 지금까지 해왔던 분석 환경 외에 새로 바뀌는 환경에서의 새로운 분석 방법 또는 구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키려고 하는 과정으로 보면 먼저 분석 환경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그 분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그 다음에 구축 사례 A사와 B사 두 개 사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분석 환경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업들은 비즈니스 경쟁 변화에 IT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분석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면 본 화면은 2015년도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나온
신문사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요구르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빅요구르트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게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먹어봤거나 아니면 최근에도 즐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빅요구르트가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빅요구르트가 나오게 된 배경은 CU라고 하는 편의점에서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CU라는 회사가 2000년도에 패밀리마트에 있다가 다시 이게 2012년도 8월 달에 CU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편성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트렌드 분석팀이 있었는데, 사실 빅요구르트는 제품 개발팀이나 마케팅이나 바이어의 요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트렌드 분석팀의 데이터 분석의 결과로서 빅요구르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초창기 제안했을 때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조업체들을 설득한 끝에 트렌드 분석팀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빅요구르트를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빅히트를 치면서 빅요구르트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빅요구르트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냥 시장 환경이나 고객의 니즈보다는 고객의 니즈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요구르트를 구매한 고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나 10대가 아니라 20, 30대 여성들인데, 이분들이 한 번에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살 때 여러 개를 사면서 요구르트를 마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거꾸로 반증을 하면 요구르트 기존에 나와 있는 요구르트 양이 적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요구르트가 나오면은 그걸 구매하는 또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분들이 한 번에 마시기도 편하고 또 구매하기도 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해서 나온 요구르트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트렌드 분석팀이 그냥 어느 아침에 갑자기 이 요구르트가 필요하다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2012년도 나오기 전부터 빅요구르트에 관련된 분석팀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검증을 통해서 빅요구르트를 출시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나온 결과이지만 이거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마케팅팀이나 특정 바이어나 특정 제품 개발팀이 아닌 IT에서 분석을 나온 또는 데이터 분석팀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이 출시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주식의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 이후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주식은 상향세를 긋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에 대한 결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분석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임원 정보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나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정형 데이터 기반으로 매출 또는 고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가 이후에 웹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웹로그라 갈린지 또는 웹클릭 이런 걸 분석하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요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게 된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2000년도에 DW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데이터 웨어라우스는 용어 자체가 뭔지, 뭐가 맞는 건지,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DW 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고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많은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에서 보면 DW 하는 분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 반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얘를 분석할 수 있는 IT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나 텍스트 마이닝 이런 여러 가지 마이닝 이름으로 통계 기법을 동원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빅데이터 부분을 AI나 ML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IT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술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얘를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담고 또는 이 데이터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실제로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된 거고 많은 토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이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존은 아마존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아마존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아마존에 나와 있는 S3에 대한 서비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곳,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곳, 또는 한 곳은 데이터를 만들면서 사용하는 곳,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곳, 프로듀스라고 하는 곳에는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 파이어홀스 부분뿐만 아니라 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형태로 데이터 많은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퀵사이트 부분이나 아데나를 통해서 실제로 S3의 데이터를 직접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데이터 부분을 아래쪽에 보시면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EBS라든지 또 EMR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이 아마존 S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S3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저장을 하고 또 필요할 때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한 객체 스토리지, 즉 오브젝트 스토리지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분석 환경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분석 환경 구축을 기획을 하거나 분석 환경 구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내의 문제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기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걸 풀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명확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정형, 비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처음부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보다는 스몰 프로토타입 형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기업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분석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거나 또는 교육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거나 또는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건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확장 가능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키텍처를 한다고 보면 기존에 온프라미스 설계할 때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비용이 산정된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많이 구현을 합니다. 또는 특정 밴드사에 맞게끔 밴드사가 제공하는 기능에 맞춰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나고 나면 IT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실제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현업분들이 많은 불만들이 나오게 되고 수정이나 변경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로 확장 가능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쟁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변화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키텍처를 변형시키면서 즉 시스템 구조뿐만 아니라 데이터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현업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게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하게 반응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처음에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아마존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의 DB 기반의 데이터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한 DB에 대한 기반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이나 비정 같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같이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DB 쪽에 들어가 있는 트랜잭션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관련되어 있는 B2C 업무를 하고 있거나 또는 B2B 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고 현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보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험과 그게 관련되어 있는 트레이닝이 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초창기 프로젝트를 할 때 이 관련된 부분을 많이 누락을 시키거나 빼고 아키텍처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좀 지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질 때 실제로 아키텍처의 이슈로 인해서 얘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와
빅데이터 부분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는 아키텍처, 다시 말하면 확장 가능하거나 유연한 아키텍처를 고려하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도 살아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또는 변환을 시키거나 또는 변형을 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소한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이동이 많아지거나 또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원래 원본 데이터를 변형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실제 원래 가지고자 하는 데이터의 본 성격에 대한 부분이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누락이 되거나 실제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획 시 고려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빅데이터와 비즈니스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는 개발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대량인 경우 사실 개별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거나 하나하나의 데이터로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만 보고 있지만, 이 많은 데이터들이 대량으로 모일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또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새로운 제품 개발에 아주 유용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데이터는 개별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하나의 팩트가 되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이나 물리적 안정성이 보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 환경 구축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즉 빅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비정형이나 반정형 데이터는 파일 형태로 많이 보관을 하거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DBMS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인 경우는 DBMS의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고 스키마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비용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동시 사용자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정합성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즈니스 데이터인 DBM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정형 데이터인 경우는 대량의 데이터를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비용이 그만큼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DBMS에 들어가면서 정합성이나 또 관련된 안정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합성에 대한 보장은 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처리 위해서 파일 기반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둡 기반의 HDMS 기반의 맵 리듀스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DBMS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SQL 쿼리로 여러가지 솔루션이나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파일 기반을 지니는 빅데이터 형태와 그다음에 DB에 들어가 있는 정형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하이브리드 하면서 밸런싱을 맞추면서 데이터, 즉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하둡이나 스파크 형태, 또 NoSQL 형태의 DB 또는 DBMS 기반의 데이터 부분을 적절하게 쓰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처음부터 정의를 할 때 또는 고려할 때 플랫폼을 가지고 아키텍처 설계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DB에 저장할 때, 즉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에 저장하는 경우를 보면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복잡한 연계 분석이나 연관 분석 이런 경우가 필요하거나 또는 다수의 분석가가 동시에 접속해서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빅데이터 형태를 DB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를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중에서 NoSQL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이지만 향후에 특정 키 밸류에 기반해서 검색한 후에 작업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NoSQL DB에 저장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하둡에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DB에 저장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대용량 데이터에서 맵 리듀스 형태로 분석이 필요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HDFS나 현재 아마존에서 예약하고 있는 EMR 형태의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를 하고 실제로 빅데이터 플랫폼, 즉 분석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서별. 우리가 말하는 부서라고 하는 것은 각 기업마다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프론트 오피스라고 하면 주로 고객과 대면하거나 고객이 직접 대면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백오피스라고 하면 연구 생산이나 물류 같은 실제로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전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백오피스는 프로세스 중심적이다 보니 현재 어떤 A 프로세스와 B 프로세스를 정해진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데이터가 움직이게 되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부서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 즉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 내 모든 정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 인프라 관련된 부분을 구축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인 데이터 센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업무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프론트 오피스 쪽에 근무하는 오피스 쪽을 포커싱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빅데이터 쪽에서는 SNS와 연계된 업무의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SNS 연계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고객 만족이나 또는 매출 증대, 그 다음에 신상품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포커싱을 맞춰서 빅데이터 활용 또는 분석 환경 구축에 준비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 백오피스인 경우 다양한 M2M뿐만 아니라 백오피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뿐만 아니라 고객하고는 관계없지만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기업의 물류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실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기에 필요한 분석 결과가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백오피스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준비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센터인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에는 분석 서비스에 대한 센터를 구성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트렌드 분석팀이 있지만 최근은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 분석팀, 그러니까 분석 전용팀 형태로 팀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보면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주거나 또는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거나 또는 현업이 요청을 하면 요청한 상황에 맞춰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제 현업분들이 비즈니스를 알고 있는 또는 비즈니스에 아주 박식한 현업분들이 실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 분석한 결과를 다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 전문팀 또는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 분석팀 같은 분석팀이 많이 구성이 되고 이 분석팀에 계신 분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제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분석 환경 구축에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해서 기업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면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고 실제 분석 환경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에는 분석 환경이 없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석 환경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석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분석을 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업이 준비할 때 것으로 보면 크게 한 4가지 데이터 접근성 부분과 분석 플랫폼을 어떻게 할지, 분석 역량을 어떻게 만들지,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중심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데이터 접근성을 보면 제3자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거나 구매를 실제 데이터를 구매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SNS 데이터뿐만 아니라 SNS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 그 외에 많은 데이터들을 구매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기업이 준비해야 될 상황으로 보면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보안이나 지적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명확하게 준비를 하거나 또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외부 데이터를 우리 내부의 비즈니스 데이터와 어떻게 결합을 해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데이터를 구매해야 됩니다. 관련 경쟁사의
다른 회사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데이터를 구매한다. 또는 경쟁사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석한다는 형태로는 현재 나와 있는 많은 비중형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 플랫폼을 뭘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빅데이터 나오면서 동시에 나오는 부분들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분석 시스템을 권고를 하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분석 기반의 환경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사 데이터에 대한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활용 체계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체계를 먼저 수립을 하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데이터에 대한 백업, 그 다음에 삭제 부분 또는 보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이관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클라우드를 이관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어떤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관할지. 아시겠지만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MS,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로 나와 있는 많은 밴드나 관련된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환경, 우리 기업이 필요한 환경, 어떤 것이 맞는지는 충분히 플랫폼을 선택을 미리 고려를 하고 플랫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할지, 아키텍처 구성하고 분석 환경 구축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런 부분도 먼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분석 환경 구축에 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 역량에 대한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분석 환경 구축을 하거나 프로젝트 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 현재 기업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한 인력들이 TFT로 구성이 돼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분석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분석 같이 프로젝트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프로젝트 끝난 이후에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분석 환경을 기반으로 분석 역량을 강화를 하기 하거나 또는 실제 나와 있는 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데이터 중심의 전문 조직 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 조직을 두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비즈니스 기반의 데이터 분석 전문 조직에 있는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두 개의 사, 그러니까 A사와 B사에 대한 분석 환경 구축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분석 환경 구축을 했는데, 현재 여기 A사 같은 경우에는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물게 수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수작업으로 엑셀 작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수작업이 많다 보니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즉시 지원이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좀 복잡해지면 이를 관리하거나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한 업무 개선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을 가져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경영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을 통해서 데이터 유지 보수를 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분석 환경 구축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고, 두 번째 만들어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BI 분석을 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걸로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이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특히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향후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는 이 데이터의 만들어지는 분석 환경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BI 분석 보고서는
여기서 고객사가 원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MSC라고 하는 솔루션과 그 다음에 AWS가 서비스하고 있는 퀵사이트 두 가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BI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개 중에서 본 회사에, 그러니까 기업에 가장 적정한 BI 솔루션을 선정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었고, 그게 관련돼서 권한뿐만 아니라 BI 분석에 대한 행동 로깅에 관련되어 있는 로고를 분석하고 싶다. 그 다음에 개인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 한개 구축할 때 포함시키고 싶은 거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증을 솔루션 각각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기능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또는 각 보고서별로 사용자별로 권한 관리가 가능한지, 또는 각각에 대한 로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서 로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몇 가지 평가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A사의 경우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온프라미스 형태의 데이터를 보면 각각의 시스템, 그 실험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에 관련되어 있는 센서 정보뿐만 아니라 실험 결과 정보,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기 위한 투입 자재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파일 형태로 변환시키거나 엑셀로 받아서 실험 결과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또는 실험 결과 또는 실험 장소에 있는 각각의 장비에서 나오는 센서에 대한 출력된 표들을 다 출력을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수기로 입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기로 입력한 결과를 분석하려다 보면 수기 입력이 다 되고 엑셀 작업 마무리하고 엑셀에 대한 데이터 확인 작업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 나온 이유를 다시 재집계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실험 결과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흘렸고, 그거를 전업들이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지난 이후에 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흐름을 보고 실제로 이게 나온 실험 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수집을 하거나, 또는 각각의 수기로 만들어진 정보를 수집을 한 이후에 S3로 되어 있는 곳에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드시프트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를 분석한 형태로 데이터 흐름을 가져가는 걸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흐름의 기반으로 실제로 준용했던 부분들이 AWS 서비스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그 다음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그 다음에 시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실제 AWS 서비스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키텍처를 보면 수집 쪽에 우리가 현재 본 프로젝트에서는 ETL, 이노커츠라고 하는 ETL 툴이 있습니다. 이를 이슈2 기반에 선정을 하고 세팅을 하고 난 이후에 AWS에 있는 아마존 S3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쪽에는 레드시프트를 가지고 ODS 영역, DW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마터 영역으로 모델링하고 데이터를 적재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MSTR, 또 밑에 나와 있는 AWS의 퀵사이트 형태로 시각화하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DB에서 나와 있는 MS SQL로 만들어진 DB 정보와 엑셀로 만들어진 엑셀 정보, 그 다음에 셉에서 나와 있는 파일 정보, 또는 센서 정보들을 전부 다 S3, 즉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한 후에 이 S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레드시프트에서 분석을 하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고객사에서 가장 크게 오류했던 부분들이 DB 정보와 그 다음에 엑셀 정보, 그 다음에 셉 정보를 S3에 모두 담고 얘를 DB에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DBMS의 파일로 DB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보여주고 분석하는 결과를 보여주니 실제로 고객사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뒤에 다시 한번 분석에 대한 분석 구축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분석 환경 구축에 대해서는 BI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때는 환경뿐만 아니라 데이터 적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관리에서는 원하는 형태의 기능을 모두 다 만족을 했습니다. 특히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만족, S3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레드시프트로 올리면서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는 고객사도 인정하고 좋아했으나 실제로 BI 분석에 대해서 두 가지 MSTR, 마이크로 스트레치에 나와 있는 솔루션과
AWS의 퀵사이트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는데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들을 일부 기능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루션 부분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론나고 사실 분석한계 구축을 마무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왜 BI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하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실제로 고객사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해당 선에 관련해 있는 그 1번 되는 곳에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각각의 그래프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표현하기를 원했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계치, 특정 지정된 임계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뭐 세모 형태로 표현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표현하거나 값을 표현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세 번째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 처음 시작과 끝이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한 1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 경우에 이 10만 건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한 200개 정도가 이 표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트렌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3번에 있는 내용같이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A사가 요구하고 있는 그 3번 형태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가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퀵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와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능을 다 구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석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의 제약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에 대한 부분에 한 그래프 안에 한 막대표죠. 막대 그래프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 값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48과 52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 값을 보고 48%, 52% 이게 비율이 나오는 부분을 고객사는 요청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MSCI를 구현을 해보니 비율이 그래프 도표상에 나오지는 못하고 실제 값이 나옵니다. 이 나온 것처럼 1.5 또 0.6이라고 하는 값이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비율로 보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다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으로 띄우면 이 비율이 나옵니다. 이거는 현업 사용자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킥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안에 데이터 값을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도표에 대해서 각각의 색깔로 표현해 줄 수는 있으나 데이터 값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 값이 표현은 되지만 또 이게 단점은 비율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퀵사이트에 대해서는 이게 대한 기능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여기에 나와 있는 효과를 보면 프로젝트 구축을 할 때 사용자가 직접 활용 가능한 BI 검증하고 분석 플랫폼을 만들고 분산 데이터에 대한 통합 기반을 검증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고 충분하나 BI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진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 유통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크게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석 환경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플랫폼을 고도화하자는 부분과 그 다음에 통합 멤버십 참여사들에게도 똑같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자. 그 다음에 다양한 마케팅을 함으로써 통합 멤버십 회원들에게 만족도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진행을 했고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DW 구축과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을 위한 마케팅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키텍처를 보면 왼쪽에 온프라미스 상에 보면 여러가지 주소 정제를 거친 통합 멤버십 데이터, 그 다음에 웹이나 앱의 로고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본 이 B사 같은 경우에는 가상 비콘을 통한 데이터가 로고 정보가 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에 대한 부분, 이 여러가지에 있는 이 온프라미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을 데이터 스테이지로 IBM 데이터 스테이지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고 이를 통해서 레드시프트에 분석하는 A사와 마찬가지로 ETL 툴을 통해서 S3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게 MSD라고 하는 마이크로 스테이지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분석이 됐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R, 그러니까 통계 툴, 그 다음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제로 많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다시 캠페인에 활용하는
8번에 보시면 캠페인 인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캠페인을 활용하는 형태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아키텍처로 구성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상 피커 나와 있는 로고 정보와 그 다음 DB에 들어가 있는 정보, 그 다음 웹이나 앱 로고 정보 이런 정보들을 모두 다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구축을 하고 이를 레드시프트 형태로 분석하는 형태로 아키텍처가 구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얘를 실시간 캠페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빨리 캠페인에 적용을 하고 캠페인 결과를 다시 분석할 수 있는 데가 중요한 것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각각의 흩어져 있는 데이터 여기는 참여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여 개에 가까운 참여사들의 데이터를 모두 다 모아서 S3에 저장을 하고 얘를 어떻게 적정하게 레드시프트에 모아서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커스였는데 실제로 A3에 저장하는 것과 레드시프트에 저장하는 부분은 크게 이슈 없이 잘 저장이 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레드시프트를 가지고 성능 이슈 테스트를 하다 보니 몇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보면 6가지 정도 이슈가 나오는데 이외에도 몇 가지 있었지만 실제로 크게 보면 테이블에 대해서 압축을 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워크로드 관리를 안 한 부분 그 다음에 유저 생성할 때 정책이 없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S3 버켓을 하나의 버켓으로만 만들어서 단일 버켓 안에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테이블에 대해서 분산키와 소프트키가 없음으로 인해서 성능상의 이슈가 발생한 부분 그 다음에 버큐미나 애널라이즈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성능상의 이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 건수가 특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40%의 효율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션 때 모니터링을 할 때 유저에 대한 분석 하나의 몇 개의 유저를 모아서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유저가 문제가 발생한지를 알 수 없어서 실제로 레드시프트에서 각 사본별로 DB 유저를 생성을 함으로써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DB 성능에 대한 개선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3 버켓을 만들 때 실제로 DB 형상에 유사하게 S3 버켓을 만들므로써 S3 버켓별로 백업 또는 각각에 대한 처리 정책 이런 부분도 따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복구와 백업은 스냅샷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형과 비정형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SQL 투닝을 한 결과 분산키와 정렬키를 적절하게 잘 생성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바큐하고 애널라이즈를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성능의 개선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이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맞춰서 해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사례를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사본별로 DB 유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실제로 각각에 대한 4번에 대한 부분이 1개 현재 DB와 동일한 형태로 4번을 만듦으로써 각 4번별로 접속을 하고 어떤 경우들이 많은 메모리를 쓰고 SQL을 부하를 주고 있고 DB 부하를 주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키를 세션하거나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3 버켓에 대한 부분인데 버켓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는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3 버켓에 관련된 있는 부분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한 개의 버켓으로 또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DB 형태와 유사하게 버켓을 나눴다는 부분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DB 유저에 대한 부분, 4번별에 관련된 부분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별로 계정을 생성하다 보니 이 4번별로 로깅한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DB에 부하를 주는 경우는 키를 하는 걸로 형태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레드시프트에 관련되어 있는 분산키와 소프트키를 아주 최적화시킴으로써 이 최적화시킨 것에 따라서 클릭 플랜을 위와 아래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성능이 개선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분산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분산키와 소프트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데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큐하고 애널라이즈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가 삭제가 되거나 데이터가 신규 추가되는 것 등
각 테이블별로 데이터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큐하고 애널라이즈를 수행해 주는 것을 권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DBMS는 옵티마이저에게 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옵티마이저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쿼리 플랜을 짜고 그 쿼리 플랜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분석할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반드시 바큐하고 애널라이즈에 대한 것은 특정 정책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분석 환경 구축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장표는 약간 좀 오래된 부분인데 실제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8월 19일 날 출시 현황을 보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키아와 닌텐도 그 다음에 모토로라는 굉장히 한때 유망하고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어느 날 아침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유는 뭐냐면 당시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경우에 이 스마트폰의 변화, 즉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또는 당시는 워낙 잘 나가고 반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잘 못 느끼고 이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된 거죠. 특히 노키아 같은 경우는 MS에 인수되기도 하고 닌텐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난 폭락과 함께 겨우 지금은 다시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구글에 인수를 됐다가 지금은 레노버에 다시 인수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변화하는 즉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기업도 그림에 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마지막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본 구축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